네, 여러분 이제 개념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수열이라는 것은 수의 나열인 거죠. 수를 나열한 겁니다. 수를 나열하는데 뭐에 따라서? 규칙 따라서. 근데 어떤 규칙일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때그때 좀 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기본 규칙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규칙이 더 있습니다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걸로 기본적으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늘상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수열을 정할 때요, 숫자가 나열될 때 항상 그 위에 번호표가 붙어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뭐 예를 들어 2, 4, 6, 8 이렇게 쭉 진열이 되잖아요. 그럼 그 수 위에 이렇게 번호표가 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또 1, 3, 5, 7, 9 하고 수가 나열이 되면은 그 위에 번호가 붙어요. 1, 2, 3, 4, 5.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파란색 번호표는 항상 자연수거든요. 자연수. 그래서 자연수와 숫자가 하나씩 연결된다 해서 1대1 대응인 함수 관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1과 1이 2와 3이 3과 5가 4와 7 이렇게 하나씩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 연결 관계가 함수니까요. 그래서 자연수와 어떤 수, 밑에는 뭐 모든 와도 괜찮죠. 그래서 실수 하나씩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라는 뜻으로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수와 숫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네, 괜찮은 표현인데 조금 어려워서 그렇죠. 뭐. 자, 그래서 수열에서 일단은 숫자들을 나열하는 건데 이 숫자들을 문자로 바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전부 다 A로 바꾸면 못 알아보니까 그 밑에 번호표를 다릅니다. 1, 2, 3, 4.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형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제 수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요 사람은 n번째, 이건 첫 번째,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 n번째라고 부르거든요. 그 n번째 사람은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항이란 n번째 항을 똑같이 부르는 이름이고요. 기호로는 AN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좀 어렵진 않죠? 이제 혼자 읽을 때는 좀 힘들 텐데요. 자, 그럴 때는 쌤도 독해를 같이 도와줄 테니까 함께 읽으면서 같은 뜻을 가진 단어는 무엇이고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복습하실 때 어려우시면 꼭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가세요. 괜히 혼자 추측해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전혀 엉뚱한 뜻으로 저장이 돼서 계속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A1, 2, 3, 4라는 이름을 달아주기도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요, 사실은 1을 집어넣어서 얻은 답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함수로도 봐도 돼요. 아까 이 함수 관계 보이시죠? 그래서 2를 집어넣어서 얻어낸 숫자라는 의미도 같기 때문에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얻은 답, 요것도 3을 집어넣어서 얻은 답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예제가 약간 없으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보죠. 한번 봐라. 1, 3, 5, 7 이렇게 가다 보면 n번째에는 누가 있을까? 2n-1이 오겠죠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첫 번째는 1이 들어가니까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 번째 3은 2 곱하기 2 마이너스 1로, 5는 2 곱하기 3 마이너스 1로, 7은 2 곱하기 4 마이너스 1로. 얘네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첫 번째 사람엔 1이, 두 번째 사람에겐 2가, 세 번째 사람에게는 3이, 네 번째 사람에게 4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n이 왔다는 것은 n번째 사람이란 뜻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an이 곧 2n-1이구나처럼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an의 자리가 fn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n을 대입한 후에 결과 계산하겠다 이런 의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an을 fn으로 써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좀 줄여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좀 줄여서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집합기호를 써요. 숫자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an 이렇게 해서 n에다가 1 넣으면 이게 되고, n에다가 2 넣으면 이게 되고, n에다가 3 넣으면 이게 되는 거죠. n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자연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an으로 해도 되지만 an과 fn이 같은 뜻을 가졌다 그랬으니까 두 개를 똑같다 그래도 크게 무리는 없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수열이 이제 생겨났는데, 이 수열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 4, 5 하고 끝이 만약에 났다. 그럼 이런 식은 유한수열이라고 부르죠. 1, 2, 3으로 시작해서 10으로 끝났다? 그럼 끝이 나니까 유한수열이고요. 1, 2, 3하고 땡땡땡 하고 끝나지 않고 계속 가요 라고 누가 말을 한다면 그것은 무한한, 끝이 없다 그래서 무한한 수열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한수열의 이제 특징은 항상 끝이 땡땡땡으로 끝난다는 거, 요것을 잘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항의 수라는 건 항의 개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1번 같은 예제에선 항이 3개, 2번 같은 예제에선 항이 10개가 되는 거고요. 3번이나 4번은 항이 무한히 많은 거니까 개수를 셀 수 없습니다. 자연수만큼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끝항이라는 건 마지막 항. 그러니까 이제 1번의 예제에서는 5나 10 같은 것을 얘기하고요. 3번에선 끝이 없습니다. 4번도 끝은 없죠. 그래서 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유한수열은 끝이 있고 무한수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연습해둬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여기 보이는 요것입니다. 여기는 일단 계산할 때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룰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기에 이거를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놓고 일단 가는 게 좋고요. 나머지 이제 기호나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 천천히 익숙해져 가신다면은 공부를 좀 잘, 뭐라 그럴까, 잘 익숙하게 만드는데 일단은 첫 단추는 잘 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일단 지금은 눈에 띄는 중요한 건 요거고요. 이따가 연습 문제 푸시면서 요거 꼭 연습 자주 많이 해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